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투리녀 박진입니다. 오늘 권순희 기자가 일이 좀 생겨가지고 녹화를 앞두고 펑크를 내서 제가 이렇게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썸네일에 권순희 기자가 없는 걸 보면은 이 조회수 폭망 날 것 같은데 일단 준비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하나솔루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솔루션 주가가 좀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연초 4만 원에서 뭐 최고 한 5만 8천 원, 6만 원 선까지도 좀 갔었는데 현재는 3만 4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부 분할 이슈도 있고요. 또 매각 이슈도 있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태양광 쪽의 부진이 또 이 주가를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이 큐셀 부분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이 올해 3분기까지 계속 누적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적자인데요. 올해 누적 적자만 1,8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4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만 한 2천억 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태양광은 이제 폴리실리콘을 인곳으로 만들고 인곳을 다시 웨이퍼에서 셀, 모듈 이런 단계를 거쳐서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폴리실리콘 제일 기초 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이게 키로당 1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3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웨이퍼도 마찬가지, 웨이퍼당 0.15달러에서 0.36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결국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솔루션은 폴리실리콘을 직접 생산했었습니다. 근데 2020년 말, 그러니까 지난해 2월쯤에 사업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뭐 연간 그 사업으로 인해서 500억 원에서 8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2008년에만 해도 한 200불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중국의 이제 저가 공세에 밀리면서 가격이 7달러까지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한 13달러 정도라고 해요. 국내에서 기준에서는. 근데 뭐 7달러까지 내려가니까 사실은 손해를 보면서 계속 팔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과감하게 폴리실리콘 생산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접었고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에 결정한 이 폴리실리콘 철수는 사실상 하나솔루션의 입장에서는 악수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이 그 철수했던 폴리실리콘을 다시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예전처럼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그 업체에 투자를 한 겁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이 투자하겠다고 밝힌 이 회사는 REC 실리콘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국내 회사는 아니고 노르웨이 상장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폴리실리콘 공장이 이제 총 캐파가 한 1만 8천 톤 정도고요. 이걸 모듈로 환산하면 모듈 한 6기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모듈을 한 1.7기가 정도 만드니까 충분히 이 폴리실리콘을 통해서 조달이 가능한 규모겠죠.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있는 폴리실리콘 회사를 샀냐? 이건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사실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뭐 셀이 거의 중국산이었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고요. 미국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중국의 제품으로 하기는 싫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 어떤 태양광 관련 설비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솔루션도 그렇다면 중국 걸 써서는 안 되겠구나. 탈중국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폴리실리콘 회사를 직접 미국 설비를 미국 내에 있는 회사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메이커인 중국의 룽지 제품이 미국 세관에 이렇게 압류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신장 위구르의 이제 그 인권 탄압
이유로 미국이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패널은 우리가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올해 7월에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5개 회사에, 중국 5개 회사에 어떤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면은 이거를 수입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한번 내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결국 태양광 소재에 대한 탈중국화는 이제 미국 내 태양광 시장을 보고 있는 업체들은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규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요. 더불어 최근에는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이제 미국 내 공급망 확보에 나선 상태입니다. SMA라는 법이 지금 상원을 통과했는데요. 이게 어떤 법이냐면 그 미국 내 밸류체인을 만들면은 뭐 그게 셀이든 뭐 인곳이든 뭐 어떤 뭐 모듈이든 어떤 이 공장 설비를 만들면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은 하원을 통과한 상태고요. 지금 상원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통과가 돼도 미국에서 만약에 하나솔루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듈 공장 전체를 이제 풀가동하면 한 해 보조금이 한 1,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올해 적자가 한 1,800억 원인데 보조금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현재 바이든 정부는 2035년까지 태양광을 통한 전력 공급을 30%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중이 약 5%인 점을 감안하면 그 성장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뭐 계산으로는 약 300기가와트 정도의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 설비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연간으로는 3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현재 하나솔루션의 전체 풀캡파, 그러니까 국내, 뭐 말레이시아, 미국 다 합쳐서 이게 12기가와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고, 연간 시장이 30기가면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사실 상당히 좀 입지가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미국 전체 생산량의 27%를 하나솔루션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원래도 선도업체로서의 어떤 미국 태양광 시장 확대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어떤 규제 리스크를 피하고 보조금을 더할 수 있는 미국 내 어떤 수직 계열화를 이룸으로써 조금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내 성장이 지금 예견되는 만큼 지금 현재 캐파로서는 좀 작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셀 회사를 추가적으로 셀 공장을 추가적으로 뭐 건설하거나 인수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있던 모듈 어떤 공장도 추가적인 증설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결정은 장기적으로 미국 내 그린 에너지 사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공장이 사실 그 강 옆에 있는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조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게 요즘에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태양광을 많이 만드는데 태양광을 만들 때 쓰는 그 전기가 화석으로 태우면 오히려 더 환경에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탄소 발자국 모든 이 공정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증하는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력 발전을 통해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도 더 이제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솔루션은 그냥 예전에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모듈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프랑스에 있는 그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사기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역시 똑같이 그린 에너지 산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미국 데이터 전력 관리 스타트업에 1,200억 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전력을 좀 효율화하고 이 효율화한 전력을 가지고 뭐 이익을 내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솔루션은 그래서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한 2주 사이에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업스트림 기업과 다운스트림 기업 모두를 조금 인수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패널도 뭐 모듈도 만들고 뭐 폴리실리콘도 만들어서 또 같이 생산을 하고 더불어 가지고 뭐 가상 발전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그린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모양새로 보이고요. 지금 뭐 이건 되게 장기적인 얘기니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어떤 태양광 시장의 과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설도 조금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장기적인 그림이었다면, 그럼 주주분들은 사실 단기적인 좀 모양이 좀 궁금하실 텐데,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내년에는 아마 태양광 부분이 조금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했던 게 좀 많이 어떤 영향을 줬는데요. 그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부터 글로벌적으로 좀 대규모 증설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고, 미국이나 어떤 유럽에서 어떤 태양광 수요들이 확대되면서 비용은 조금 빠지고 매출은 조금 늘어나고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대폭의 이익은 아닌데 소폭의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 한 2023년 그 이후부터 발전소 매각이라든지 이런 미국 시장의 성장에 발맞춘 어떤 모듈 제품 출하 확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실적 모멘텀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권순우 기자가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역시 권순우 기자보다는 조금 버벅거리기도 했는데 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권순우 기자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